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면세 하울 때 했던 느조 코랄 메이크업을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톤다운 하기 전에 해보려고 했으나 일정상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톤다운을 하고 메이크업에 헤어 색과 스타일링이 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드리기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느낌과는 또 약간은 사뭇 다른,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제가 평상시에 하는 메이크업을 이렇게 드디어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이 메이크업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게 피부 표현이랑 애교살, 섀도우랑 블러셔거든요. 또 오늘은 새로운 기초와 베이스의 조합과 새로운 하이라이터를 영업을 해드릴 거라서 영상 오늘도 같이 한번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한번 메이크업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이오던스 세라놀 겔 토너 패드. 진짜 일어나자마자여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각질 패드 잘 사용 안 한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좀 특이한 게 일반 시트팩이랑 재질이 좀 다르거든요. 약간 좀 말랑말랑? 이름이 겔 패드인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기초가 먹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피부를 좀 촉촉하게 적셔놓는 그런 단계로 얹어주고 있거든요. 입에도 잠깐 얹어놓을게요. 베이스가 안 먹어. 미쳐버리겠어. 여러분, 제가 이게 지금 재촬영이거든요. 저번 촬영 때 색감이랑 메이크업 완성된 느낌이 너무 제가 생각한 느낌이랑 달라서 다시 찍고 있어. 좀 몇 분 얹어놓고 떼어내줍니다. 앰플은 마녀공장 비피다 바이옴 콤플렉스 앰플. 제형이 엄청 주르륵 흐르는 제형은 아닌데요. 바르면은 진짜 흡수가 빨라요. 날씨가 지금 완전 와리가리 하고 있잖아요. 엄청 갑자기 확 추워졌다가 지금은 또 날이 풀렸다가. 근데 막 10월 전부터 공기가 건조해가지고 피부가 먼저 느끼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 지금 베이스가 잘 먹으려면 기초가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베이스는 문제가 없어. 기초를 잘해야 베이스가 잘 먹고 뜨지 않고 유지도 잘 되거든요. 뭔가 베이스 뭔가 슬슬 안 맞기 시작하는데? 베이스가 안 먹는데? 하기 시작할 때부터 쓰던 앰플인데요. 제가 예전에 무슨 영상에서 막 이렇게 막 긁었는데 금방 피부 빨개지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품은 많이 안 타지만 외부 자극에는 예민한 그런 피부인데, 이거 봐요. 금방 전에 살짝 긁었는데도 이렇게 빨갛게 자국이 남았잖아요. 제가 특히 건조하고 뜨거우면은 확 가려워지거든요. 피부가 당기고 가려운 느낌이 드는 게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아서인데, 이런 가려운 느낌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려고 오일을 써본 적도 있는데요. 오일을 쓰면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보습감이 좋으면서 피부가 답답하지 않은 조합으로 스킨케어를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 앰플은 고기능성 앰플인데도 사용감이 산뜻하고 흡수가 빨라서 데일리용으로 쓰기가 되게 좋아요. 금방 전에 쓴 앰플이랑 같이 쓰고 있는 마녀공장 판테토인 크림. 워터리와 꾸덕 그 사이 느낌의 제형이고 흡수는 빠르게 되는데 끈적거리거나 밀리는 느낌 없이 매끈하게 마무리되거든요. 판테토인 크림이 가려움 개선에도 도움을 줘서 외부 자극 때문에 가렵고 건조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줘요. 일단은 되게 소량 얹어줄 거예요. 보습감이 좋은데 매끄럽게 마무리되는 제품들 중에 되게 실리콘처럼 코팅되듯이 마무리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아예 기초부터 때처럼 밀리거나 베이스가 안 먹는데, 판테토인 크림은 미끌거리거나 끈적이는 느낌 없이 진짜 촉촉해요. 제가 히터 바람을 직접적으로 쐬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관지랑 피부가 건조해지는 게 바로 느껴지는 느낌?
근데 차를 타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진정 보습이 빠른 제품으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미리 기초 단계에서 신경을 써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앰플이랑 크림을 굉장히 얇게 한 2번씩 레이어링을 해주고 있어요. 추워서 차에서 엉뜨를 키거나 아니면은 온열 기능이 있는 담요를 두를 때 피부에 직접적으로 열기가 닿아서 속건조 때문에 가려운 느낌이 드는 게 이걸 바르니까 진짜로 싹 가셔서 저는 몸에도 덧발라주고 있거든요. 판테토인 크림으로 바디로션이 나오면은 저는 살 것 같아요. 지금 소량씩만 발랐잖아요. 여기 제가 제일 잘 뜨는 부분이 나비존이랑 코거든요. 여기에 정말 소량 앰플을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해줍니다. 요 비피다 앰플이랑 판테토인 크림은 더보기란에 프로모션 내용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워터리한 아까 그 겔 패드로 수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앰플을 바르고 크림을 바르는데 이제 거기서 피부가 최대한 수분감을 머금고 말랑말랑해져 있을 때 저는 앰플로 한 번 더 바르면은 이게 더 촉촉함이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제품들 간의 합도 좀 중요하기는 한데요. 저는 요즘은 이렇게 스킨케어를 해주고 있고 베이스가요. 제가 최근에 얘를 한번 사용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구찌 파운데이션 120N 페어. 구찌 쿠션은 사용해본 분들이 많은데 근데 파데는 사용한 분들이 좀 적길래 제가 한번 사용해보려고 하는데 얘는 특이하게 뚜껑에서 소리가 나요. 왜지? 보통 여기서 나지 않나? 주룩 잘 흐르는 제형입니다. 제 피부톤에 맞는 상아색에서 조금 더 노란 느낌이 드는 컬러거든요. 제가 스쿠파데도 가지고 왔는데 스쿠파데가 조금 더 되직한 느낌? 덜 흐르는 느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미묘하게 구찌파데가 조금 더 노랗거든요. 얘가 약간 더 획기가 섞인 뉴트럴한 색깔이고 얘가 더 옐로우 베이스인데 저 같은 피부톤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사용했을 때 이슈가 뭐였냐? 와, 엄청 매트한 거예요. 건조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얘랑 스쿠파데랑 섞어서 사용을 하니까 진짜 중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메포 HD 스킨 쿠션 사용했을 때처럼 엄청나게 매트하게 엄청 얇게 일단 펴발라주고요. 제가 스킨케어나 일단은 요 귀여운 메이크 힐에 말랑말랑한 요 손가락 퍼프를 사용해가지고 얘는 블러셔 퍼프로 나온 거긴 한데 전 오히려 요런 파데를 바르고 마무리용으로 사용하니까 더 피부에 착 붙던데요? 이런 툴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거지의 마인드가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 구찌 파데가요, 수정이 어려운 제형이에요. 한번 픽스가 돼버리면은 딱 피부에 붙어버리는, 지성인 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정력도 정말 좋고 근데 또 얇게 바르기가 좋거든요. 물론 스패츌라를 사용을 꼭 해야 하지만요. 근데 단독으로 바르니까 너무 건조했다. 마치 세잔느 블루메베를 바르고 베이스를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세잔느 메베를 되게 평상시에 잘 쓰셨던 분들이 그 메베 없이도 사용을 하기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완전 지성은 아닌지라 저한테는 뭔가를 섞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쿠파데를 섞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베이스가 진짜 오래가는 거예요. 파우더도 제가 2개씩 썼잖아요. 얘는 하나만 써도 돼요. 아니 또 환절기 되면 트러블 파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콧구멍 입구? 콧구멍 입구 쪽에 또 트러블이 왕창 나가지고 돌아버리겠어. 오늘 촬영이 재촬영인데 저번에 찍은 메이크업 완성본을 보니까 색감이 영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옵시 많이 발렸네. 픽스가 되기 전에 빠르게. 그래서 기왕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려줬는데 색감이 좀 더 예쁘게 잘 담기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다다닥
재촬영을. 그리고 면 세울 때는 제가 머리색이 더 밝았잖아요. 머리색의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이 영상에서도. 저는 같은 메이크업을 다른 머리색으로 촬영을 해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코도 스패츌러로 좀 펴놓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로. 인스타 스토리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브러쉬 세척했어요. 싹 다 했어요. 몇 개였지? 100 몇 개였는데? 130개 넘었어요. 근데 그것도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브러쉬들은 빼고 세척을 한 거여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브러쉬가 한 160개 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지 몰랐는데. 그래서 지금 아주 쾌적한 툴들로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찌 파데는 진짜 지성인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얘는 얇게 발리는 매트한 파운데이션이에요. And 제가 이것도 지금 완전 뉴 브러쉬 같거든요.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때 브러쉬 빨고 손목 나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브이로그 찍어놓기는 했어요. 근데 참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빨았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정성 들여서 세척하지 못했어요. 요런 게 있으면 여긴 다 나무 대인 브러쉬가 많잖아요. 여기에는 물이 안 닿게끔 하는 게 좋은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막 빨아가지고 브러쉬 세척도 몇 년 만에 하는 거고 그렇게 참고가 되지 못할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도 굉장히 얇게 발라가지고 보면 제가 손바닥에 계속 양을 덜어서 쓰고 있어요. 양 조절 아주 중요. 메이크업의 필수. 양 조절. 파우더 브러쉬도 세척을 해가지고 나스 인터스텔라 아주 살짝씩 쓸어줍니다. 정말 피부에 자극이 안 느껴지게 뭔가 너무 거친데? 이게 되게 거친 모의 브러쉬거든요. 제 기준 되게 거칠게 느껴지는데 이런 브러쉬로도 피부에 닿았을 때 따갑거나 아픈 자극적인 느낌이 들지 않게 쓰는 편이에요, 저는. 제가 필테를 하면서 자세 교정을 하고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는데 이게 촬영할 때는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점점 카메라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면서 요렇게 돼요.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그리고 아까 다크 커버한다고 덜어둔 요 리퀴드 컨실러가 이렇게 펴둔 상태에서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은 조금 뻑뻑해져요, 제형이.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잘자잘한 잡티 커버들을 해줍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이전 영상이랑 스킨케어랑 베이스랑 파우더까지 컨실러까지 다 똑같은 제품을 쓰고 특별한 스킬도 더 추가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은 저는 덜어내고 색조 단계부터 보여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언니 처음부터 다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전 영상이랑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그냥 진짜 별게 다른 게 하나도 없어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제가 오늘따라 입술이 되게 빨갛잖아요. 빨간 이유가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오버글로이 틴트 신상 컬러 4가지를 다 샀거든요. 일단 지금 콧구멍에 콧구멍 뾰루지를 가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초록색 컨실러를 얘랑 섞어가지고 이것도 양조절을 하면서 얘랑 섞어가지고 그거를 어제 바르고 있었더니 착색이 조금 돼서 입술이 되게 빨갛네요. 아워글래스 이 인캔 광을 썼을 때 광의 느낌이 베이스는 매트한 걸 썼지만 기초는 촉촉하게 해서 속에서 올라오는 피부 광이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초를 촉촉하게 하고 베이스를 매트한 걸 쓰니까 딱 그런 광이 나거든요. 이렇게 입술이 빨갛기만 하고 지금 가을이라 다 부르터가지가 제가 이거 좋은지 모르겠다 했잖아요. 근데 댓글에서 한번 꾸준히 써보시면 다를 거예요 해가지고 일단은 쓰는 중입니다. 그리고 비싸잖아요. 써야지. 계속 써야지. 어떡해. 쉐이딩. 제가
예전에 했던 메이크업을 똑같이 하는 게 지금 두 번째인가? 제가 올해 초에 푸딩 팟으로 했던 그 웜한 메이크업을 처음에 인스타 사진으로만 올렸을 거예요. 근데 반응이 좋아서 릴스로 올렸었고, 릴스로 올렸는데 언니 긴 영상 보고 싶어요 하셔가지고 그거를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찍게 된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오른쪽 아이카드에 달아둘게요. 기억나는 분 계시죠? 그게 진짜 생소했던 게 저는 연예인들 사진을 보고 연구를 한 적은 있어도 제가 했던 사진을 보고 연구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때 무슨 색 썼지? 약간 이러면서 물론 릴스 영상이 있긴 했지만 그게 다 약간 편집한 거였다 보니까 면세 하울 영상을 보면서 팔레트랑 그 제품은 알겠는데 내가 어떤 방법으로 메이크업을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미쳤다 진짜. 근데 오히려 제가 데일리 메이크업이라 쉽네요 라고 했었어요. 그 첫 촬영 때. 제가 평상시 하던 메이크업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했는데 제 메이크업인데도 한 끗 차이로 그 느낌이 달라져가지고 조금 불필요한 것이 과해지고 그 색조 메인 제품들만 기억이 났지 디테일한 아이라이너 컬러 같은 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메이크업이 끝나고 나서야 정확한 제품들이 기억이 났어. 쓰면서. 이 컬러가 아니었네? 하고. 필리밀리 886 브러쉬를 제가 채도 빠진 아이폰 8색감 초코맛 느조 메이크업 영상에서 이거 블러셔 브러쉬로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언니 그거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굉장히 좋아요 라고 하셔가지고 요즘은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밑에 부분이 도톰하잖아요. 펜 브러쉬 느낌인가? 여기 역광대 있는 쪽 넓은 면 바를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얇게 발려야 되니까 위쪽에 좁은 면으로 발리고 밑에 두터운 부분으로는 여기 앞볼 쪽을 쓸어가지고 양 조절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다들 사용을 하시는 건지 혹시 본인만의 팁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실 수 있는지. 이렇게 토크 브러쉬로 여기 데인드한 존, 제가 속광 블러셔 영상부터 알려드렸던, 근데 이제는 이 방법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거 영역을 잘 모르겠으면요 여러분, 플래시를 켜고 뭐 동영상이든 셀카든 뭐 이런 걸로 고개를 약간 든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고개를 돌리다 보면은 본인만의 원래 갖고 있는 광 위치가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발라주면 되는 거라서 뭔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더 좁은 브러쉬로 안쪽에 잡아주고요. 여기는 조금 넓게 더 발라줬었어. 여기 미간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진짜 미친 하이라이터를 찾았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미친 하이라이터긴 하지만 그때 앞머리를 내려서 눈썹을 막 그렇게 공들여 그리지는 않았는데 오늘 앞머리를 내릴지 말지 고민이 되는군요. 제 면세 하울 영상을 보고 고민을 하다가 이 프리사이즐리 1번을 구매하신 분들이 많던데 댓글을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궁금. 영상 어디서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 청순한 메이크업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청순한 메이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약간 배우 느낌, 그런 은은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찍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려하고 색조 많이 쓴 그런 젬매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제품을 많이 쓸수록 흥미로워지거든요, 메이크업이. 읍시. 내가 애교살을 깜빡하다니. 애교살은 역시나 고프 프로 살살살살. 뭐 세게 그어도 상관은 없고요. 어차피 브러쉬로 풀어줄 거니까.
제가 그 메이크업을 안 찍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팔레트를 썼기 때문이에요. 쇼핑하는 치즈냥 이걸 써가지고 토핑하는 치즈냥을 써가지고 뭔가 새로운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하는 게 제 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쓴 것만 계속 쓸 수는 없어요. 저 때문에 샀다는 분들이 많은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은 되도록 영상에서 재탕, 삼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게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번 영상을 보고 진짜 많이 사용하네?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때문에는 사지 마세요. 왜냐면은 제가 이 영상 뒤로 또 쓸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런 벚꽃 핑크색, 그래서 이거를 눈두덩이에 넓게 발라줬었어요. 데일리하게는 잘 쓰거든요. 근데 영상에서는 이 영상 이후로 또 쓸지 안 쓸지 미지수기 때문에 언니가 앞으로도 쓰겠지? 라는 마음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은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제가 예전에 썼던 영상들 보고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구나, 혹은 나는 저렇게 활용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면은 추천을 드립니다. 핑크가 잘 받는 봄웜 라이트 분들이 제일 잘 쓸 것 같은 그런 팔레트고, 조금 뉴트럴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컬러로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이 미간 콧대 쉐이딩 영역에도 발라줍니다. 이 컬러로 아주 쉬머한, 보이시죠? 짜글짜글한 아주 쉬머한 펄이 총총 박혀있는 조금 더 어두운 핑크 컬러예요. 뭔 얘기하고 있었지? 네, 그렇다고요. 코끝에도 항상 그렇듯이 많이는 안 넣을 거예요. 왜냐면 블러셔로 넣어줄 거기 때문에. 요거랑 요 컬러를 섞었었거든요. 요런 컬러들입니다. 눈 앞머리에 약간 붉은 듯한 브라운 음영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1단계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삼각존에도, 근데 그 메이크업이 정말 별거 없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셔가지고 캔메이크 11번이랑 15번을 앞트임으로 썼었거든요. 이게 11번. 근데 되게 부드럽게 잘 그려지고 고정력도 좋고, 그리고 얘가 15번. 지속력도 너무너무 좋아서 색깔 너무 예쁘죠? 이런 오묘한 물 빠진 색들.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한 제티가 언니도 그 아이라이너 아시는군요. 그거 진짜 안 번지고 좋지 않아요? 이러고 댓글이 달렸었어요. 그래서 역시 이거 봐. 자기도 그거 앞트임용으로 쓴다고 언더에도 앞쪽에만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메이크업이 진하지는 않았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이런 오묘한 색감의 아이라이너를 찾기가 힘든데 번지지 않는다? 못 참지. 11호가 더 진하죠? 11호로 눈 앞쪽에만 조금 더 진하게. 이걸로 점막을 채워줬어요. 블랙이 아니라서 저는 블랙이나 브라운으로 점막이나 아이라인을 그리면 너무 눈만 동동 떠 보이고 이질감이 들어요 하는 분들이 쓰기 좋은 컬러 같아요. 왜냐면 저 때문에 이거 사고 엄청 만족한 분들이 주변에 많아서 완전 다르죠? 이렇게 보니까 명도가 물 빠진 게 확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리고 아이라인은 섀도우로 그때 빼줬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쇼핑하는 치즈냥에는 아이라인용의 저명도 음영 컬러가 없어서 아쉽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팔레트 1호 피치 플레인, 이거랑 이거 눈 뒤쪽에 음영감을 더해서, 꼬리 그렇게까지 길게 안 뺐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메이크업이랑 완전히 똑같이 하려고 하면은 망했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니까 너무 집착은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이거 재촬영하기 전 첫 촬영 때 제 영상을 보고 무슨 커버 메이크업 하듯이 제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뷰러를 해줍니다. 아, 이거 봐. 말을 듣지 않는 놈이 있으면은 뽑는 게 버릇이 됐어. 속눈썹 영양제 추천해주실 분.
그리고 이런 컬러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영양의 기능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제품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최근에 갓생 루틴 영상 올렸잖아요. 미리 챙기는 거거든요, 미리. 어우, 속눈썹 오늘따라 말 더럽게 안 됐네. 모발 건강도, 두피 건강도, 피부도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컨디션 괜찮을 때부터 챙겨야 오래오래 유지를 잘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요가, 요가, 요가. 와, 진짜 밥 겁나 먹었는데 배가 고프네. 이 컬러를 그때 아이라인을 처지는 느낌으로 그렸었거든요. 잔량으로 삼각존에 진한 컬러라서 잔량이 생각보다 진하게 발색이 되거든요. 그때 애교살 펄 섀도우 뭐예요? 라고 물어본 분들이 많았는데요. 쇼핑하는 치즈냥에 있는 이 컬러, 프로타주 팔레트에 있는 이 컬러, 이 두 컬러가 섞인 이 두 개가 섞였었습니다. 세로로 말고 가로로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위에가 프로타주, 아래가 쇼핑하는 치즈냥. 둘 다 핑크빛이 도는 펄섀도우인데 쇼핑하는 치즈냥이 조금 더 노란빛이 돈다고 해야 되나? B286에서 노란기가 빠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물론 발색력은 못 따라가지만. 헤헤 하고 웃고. 프로타주가 발색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약간 얼추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진짜 요 앞트임 한 곳 바로 아래에다가 컨실 펜슬을 그려가지고 지속력을 높여주는. 원고주름은 역방향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메이크업 해봤을 때 어땠는지 피드백 남겨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언니가 알려준 방법에서 이것만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봤는데 어땠어요? 약간 이런 것들 보면은 너무 뿌듯하고 언더래쉬 대충 면세올 찍어야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한 메이크업이라서 뭔가 특별한 스킬이 있거나 방법이 있지 않아요. 제가 구찌 실키로즈를 사용한 메이크업이었잖아요. 근데 바르는 장면은 안 보여드렸었는데 크리니크 소르베 팝을 같이 발라줬었어요. 이렇게 여기가 실키로즈, 여기가 소르베 팝. 근데 소르베 팝이 굉장히 은은해서 소르베 팝이랑 같이 있으니까 확실히 되게 그냥 핑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색이 확실히 중요하다. 크리니크 치크팝은 야치오로 바르는 게 제일 뭔가 발색이 맑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얘 세척하고 나니까 뭐가 엄청 잘 빠지더라고요? 이거 예전에 팬미더에서 제티가 선물해준 건데 아직 보고 계세요? 저 주기적으로 찾고 있어. 이거 선물해주신 분을. 아직 잘 보고 계시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눈가에 웜한 색을 바르고 밑에 쿨한 색 바르지 않았었나요? 약간 그런 것처럼 얘도 눈가에 일자에 가깝게 이 소르베 팝을 발라줬었고 그 영상에서 사실 뭐 이거는 안 발라도 상관없는데요. 그 영상 느낌을 똑같이 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이거 보세요. 눈가만 다른 거 보이시죠? 근데 구찌 실키로즈가 진짜 미친 그때 제가 이 브러쉬를 안 썼는데 이 브러쉬랑은 조합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 게 넓게 발라줬네요. 완벽하게 똑같이는 못하겠지만 근데 진짜 제가 이것만 바르고 나가잖아요. 다들 블러셔 뭐냐고 물어봐요. 이게 그 당시에 제가 면세아울에서 컬러는 뭐 어떻게 석발을 하면은 대체가 가능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발림성은 미쳤어요 진짜. 너무 발색력이 좋아. 코끝에도 얘로 조금 더 진하게 약간 위까지 올라오게
이렇게 했었어요. 너무 예쁘잖아. 그리고 제가 그 영상에서는 요 눈 앞쪽에 로즈 이리제를 쓰고 톰포드 로즈 이리제를 쓰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 말고 제가 미친 하이라이터를 발견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오프라 미니 하이라이터로 글레이즈드 도넛도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오프라 미니 하이라이터들을 쓰면서 핑크 베이지, 옐로 베이지 이런 밑색이 있는 하이라이터들이라서 조금 아쉬웠는데 얘는 미색이 살짝 섞인 화이트 광. 너무 예쁘죠? 발광력은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하이라이터 중에 발광력은 얘가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저기. 그리고 코끝에도 이거잖아. 저 이걸 원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잔량으로는 아까 여기 깔아둔 하이라이터 위에 더 좁은 영역에 진짜 힘 빼고 살살 굴려가지고 얘랑 얘에 비해서는 인조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게 그리고 얘도 주변에 조금 살짝 퍼뜨려줍니다. 아니면 아까 바른 그런 인캔을 밑에 좀 깔아놓고 위에 포인트로 얘를 얹어도 괜찮고요. 약간 걷어내자. 그래야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 근데 걷어낼 때도요. 정말 손에 힘을 빼고 살살 걷어내야 되거든요. 앞머리까지 내리고 왔고 보송보송한 느낌을 내주려고 그때도 하이라이트 하기 전에 제가 이걸로 살짝 눌러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메이크업 픽스 파우더. 아주 살짝 이렇게 살짝 누르고 전체적으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만 묻으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다 펴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고 이 파우더 퍼프도 세척을 한다는 걸 깜빡했네. 이따 해야겠다. 촬영 끝나고. 오늘의 베이스 조합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항상 그렇듯 오버립을 내 과거 영상을 보고 메이크업을 할 줄이야. 제가 원래 오버립 할 때 고개가 이렇게 같이 돌아가거든요. 피치 베이지 이렇게 위에 음영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다행이지 뭐예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이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사용한 립을 써놨었어요. 투쿨포스쿨 듀오 블러리 틴트 1호 누디 베이지 위에다가 페리페라 오버 블러 틴트 원베서더 레이어드를 해줬는데 이 위에가 투쿨, 아래가 페리페라입니다. 이 두 개의 조합이에요. 얘가 지금은 촉촉해 보이지만 입술에 얇게 올리면은 블러리하게 바뀌거든요. 입술 안쪽에 입술 전체에 그 다음에 페리페라를 한 번 더 발라줬었어요. 완전 그때 머리색이랑 어우러져서 더 완전 코랄코랄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머리색이 어두워지니까 느낌이 다르다. 조금 더 레이어드를 해줘야 비슷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오, 예쁘다! 새삼 다시 내 과거의 색조합에 감탄하고 있음. 오! 그리고 그때 제가 할지 말지 고민되는데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샤넬을 제가 눈두덩이에 발랐었어요. 이 핑크 빔이랑 그린 빔 이거를 제가 사용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거를 빼고 올리려고 했어요, 메이크업을. 근데 제가 인스타에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언니 이거 발라주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요 눈썹 뼈 아래쪽에 220번 핑크 광을 앞머리 세팅을 겨우 해놔가지고 앞머리 내리고 바르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눈썹 아래쪽에 핑크 220번을 눈두덩이 여기 눈 가운데에 222번 초록빔을 제가 얹어줬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깔아둔 핑크 섀도우들이랑 되게
색이 오묘하게 잘 어우러지거든요. 신기하게. 이거 되게 튈 것 같은데 튈 것 같은데 생각보다 조화로워요. 얘를 한 번 더 레이어드를 해줬나? 로즈번. 이걸 깔고 언베서더를 바른 거였어. 그런 것 같아요. 입술. 이렇게 면세 하울 때 했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제 늦옷 끝이에요. 뇌절했어. 첫 촬영 때는 그 영상이랑 똑같이 똥머리를 하고 촬영을 했었는데 머리색이 어두워지니까 너무 좀 별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머리를 내렸어요. 머리 고데기 하는 방법은 제가 더보기란에 항상 정말 웬만해서는 정말 친절하게 영상이나 더보기란에 다 써두는 편이어가지고요. 아, 역시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재촬영을 해야 돼. 재촬영을 하니까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요즘 날씨에도 하기 괜찮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더 늦었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눈두덩이에 초록 색깔이나 특이한 컬러들 올려도 나쁘지 않거든요. 데일리하게 써도 제가 평상시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 데일리의 기준은 생각보다 후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진짜로 데일리로 쓰기에 나쁘지 않은 정도의 초록빛이지 않나. 다음 메이크업 영상도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